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동안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다리가 불안정하고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27년간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기력 저하, 극심한 피로,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여겼답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3개월 전 78살 되신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병원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주차장에서 진료실까지 내내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겨우 하실 정도였습니다. 10분 이상 서 있으면 팔이 떨려서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도 그만 가게 되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중단하셨답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상황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몸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모든 장기, 모든 근육, 뇌의 모든 생각을 작동시키는 세포 에너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85%가 지금 당장 똑같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혀요. 피곤하니까 더 쉽니다. 기력이 없으니까 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하루하루마다 근육은 더 빠지고 세포는 더 약해지고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피곤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기력 저하를 말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자녀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에서 병뚜껑 열거나 장바구니 드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기력 저하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먼저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기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 15분짜리 진료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력 저하는 나이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특정한 고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망가진 에너지 생산, 고갈된 필수 미네랄, 그리고 충분히 먹어도 근육 조직을 만들고 회복할 수 없는 노화된 신체의 무능력.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3가지 침묵의 살인자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고 있는지 정확히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사용해서 세포 에너지 시스템을 회복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당장 오늘 보내고 있는데 무시해왔던 경고 신호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70대 어르신들에게 다시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특정 지점 아래로 떨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특정 단계를 넘어 악화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로
25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선임 의사입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봐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느끼는 기력 저하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 겁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 보세요. 손을 사용해서 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 해보세요. 쉽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앞으로 몸을 흔들거나 뭔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부드럽게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중요한 것을 말해준 겁니다. 위험한 속도로 근육량을 잃고 계시며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요. 2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4이셨습니다. 자꾸 물건을 떨어뜨려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밥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더 이상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딸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누구나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사를 해보니 그분의 몸이 세포 수준에서 본질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을 몸이 흡수할 수 없어서 근육이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력 저하는 나이 드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력 저하는 여러분 몸의 3가지 특정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첫째,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신체에서 마그네슘, 칼륨, 아연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고갈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노화되는 소화 시스템이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매일 고기와 생선을 드셔도 신체가 그것을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손줄을 안아 올리지 못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구할 수 있었던 수년간의 근육량을 잃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초기 징후를 무시한 후 18개월 만에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옷 입기, 식사하기.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고 제발 이것을 들어주세요. 지금 발견하면 이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 씨, 그분은 제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8주 만에 다시 병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3층 계단을 장본 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제게 75세, 70세 때보다 더 강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스스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신체에 정확히 제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효과가 있던 방법들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변했습니다. 일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장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 닭가슴살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3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표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힘을 빼앗고 있는 2번째 숨겨진 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서울병원에 쇠약함을 호소하며 오는 환자 10명 중 최소 7, 8명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만성 미네랄 고갈입니다.
특히 세포에서 마그네슘, 칼륨, 아연이 치명적으로 손실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비타민 결핍과 같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미네랄은 세포 내부의 실제 일꾼들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칼륨이 없으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아연이 없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체가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장이 게을러졌습니다. 장에서 미네랄 흡수율이 30세 때와 비교해 40병 6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신체가 필요한 것의 절반만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이전보다 더 빨리 미네랄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시에 적게 흡수하고 더 많이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양동이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병원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씨라는 73세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강남에 살았고 매우 부유한 지역이며 매일 값비싼 유기농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줄을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심각한 병, 어쩌면 암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포 미네랄 분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는 표준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 검사들은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떠다니는 미네랄만 측정하지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세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포 내 마그네슘이 정상 수치의 23%였습니다. 23%입니다. 칼륨은 31%였습니다. 이 여성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빈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그녀는 네, 8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혈압약과 이뇨제와 같은 많은 일반적인 약물들이 매일 신체에서 미네랄을 배출시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미네랄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박 씨는 다시 손자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12주 후에는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치료는 없었습니다. 표적 미네랄 보충과 흡수를 강제하는 특정 음식 조합만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3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밤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나요? 특히 종아리나 발에? 이것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고갈되었다는 비명 같은 경보입니다. 둘째, 가끔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거나 떨리는 것을 느끼나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이것은 종종 칼륨 고갈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해지기 전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손톱으로 팔뚝 살을 눌러보세요. 5초 동안 세게 누른 다음 놓으세요. 흰 자국이 색이 돌아오기 전에 2초 이상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세포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손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 중 최소 2가지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신체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해결책은 칼륨을 위해 바나나를 먹거나 약국에서 무작위로 보충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접근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장이 더 이상 표준 형태의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을 세포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특정 운반 영양소와 결합된 흡수 가능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내일 어떤 음식과 어떤 특정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고 있는 세 번째 결정적 요인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단백질 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매일 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몸에서는 근육이 분해되고 더 강하게 재건됩니다. 60세가 넘은 몸에서는 재건 과정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여러분은 재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단백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5년 동안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음식을 충분히 먹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마십니다. 매일 고기도 먹습니다. 하지만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병위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꺾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손주들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을 촉발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근육 조직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세포가 이 신호에 저항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이 귀머거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근육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하는 매년 가속화됩니다. 70세가 되면 같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30세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 환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단백질을 먹습니다.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한 번에 일정량의 단백질이 필요해야 깨어나서 재건을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발하려면 한 끼에 최소 30g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74세의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2번 쉬지 않고는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식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은 야채를 넣은 죽이었습니다. 점심은 밥과 함께 작은 생선 한 조각, 저녁은 국과 반찬들이었습니다. 단백질을 먹고는 있었지만 근육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 번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식사 패턴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30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란 3개와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입니다. 또는 계란 2개를 섞은 두부 1모. 6주 안에 박 여사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되는 몸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라는 것이 포함된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류신은 근육에게 만들기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반가소해입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쇠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 부분에서 약하지만 충분히 먹으면 두부와 콩은 괜찮습니다. 지금 허벅지를 만져보십시오. 세게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쉽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방과 늘어진 피부이지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은 조밀하고 단단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허벅지가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단백질 합성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간과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의 진료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단백질 위기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단백질에 굶주리고 있고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60세가 되면 소화 시스템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위산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소화 효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구운 고등어 한 조각이나 순두부 한 그릇을 먹어도 몸이 단백질의 30%만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몸을 통과합니다. 먹고는 있지만 근육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흡수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혈류에 도달해도 세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세포 수준에서의 단백질 합성은 노화되는 몸에서 사라지는 세 가지 중요한 보조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6, 아이언, 그리고 마그네슘. 이 세 가지 조력자 없이는 세포가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 벽돌은 배달되었지만 벽을 쌓을 인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7년 전 서울 강남구에서 온 74세 박 여사님을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머리 위로 거의 들어올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기에서 일어서는 대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단 일기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습니다. 매일 생선, 계란, 콩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내 단백질 상태의 지표인 알부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때 문제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그 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즉시 세포 단백질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흡수할 수 없는 단백질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질긴 고기는 그만,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도 그만. 대신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을 먹게 했습니다. 계란찜, 순두부, 닭고기를 찢어 넣은 사골국,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된 음식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보조 인자를 제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이언 보충제를 복용하게 했습니다. 0.1mg,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점심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와 찐 감자 작은 양.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피부를 통해 흡수하기 위해 앱솜 솔트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게 했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시간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췄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포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 중 40g을 아침 식사 때 먹게 하다 했습니다. 나머지 10g은 점심과 오후에 작은 간식으로 나눴습니다. 3주 만에 박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장 본 것을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8주째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딸이 북한산에서 등산하는 박 할머니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올바른 형태로 제공할 때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단백질 합성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이 여러분이 몸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뼈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몸은 오래된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재건합니다. 이것을 단백질 순환이라고 하며 운동을 하든 의자에 앉아 있든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먹은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 조직으로 바꾸는 능력을 잃습니다. 고기와 생선과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그냥 낭비됩니다. 지방으로 변합니다. 배설됩니다. 약해지는 근육을 재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74세 환자를 치료할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 박 할머니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것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고단백 식사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비싼 보충제.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계속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근육량 측정치는 매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단백질 합성은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함께 작동하는 3가지 특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류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근육 형성 기계를 켜는 열쇠처럼 작용하는 특정 아미노산입니다. 둘째,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근육의 형성을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라파마이신의 기계적 표적 또는 mTOR 활성화라고 불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백질 합성의 주요 스위치입니다. 이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몸은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3가지 경로가 모두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양 신호 전달 실패이며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박 할머니에게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주 만에 그녀의 근육 측정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최소 15-5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후가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이때가 근육세포가 형성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15g. 이것은 계란 4개 또는 그릭 요거트 1컵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입니다. 둘째, 특히 류신이 풍부한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지 않습니다. 류신이 가장 많은 음식은 계란, 콩, 닭가슴살, 참치입니다. 합성 경로를 활성화하려면 식사당 최소 3g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3g은 최소 계란 2개를 의미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 단백질을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저항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 10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벽을 밀어서 30초 동안 버티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항 신호든 근육에 방금 먹은 단백질을 사용하여 힘을 키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움직임 신호가 없으면 단백질 합성 경로는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인슐린 감수성을 고쳐야 합니다. 높은 혈당은 근육 형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제가 쇠약함으로 치료한 모든 환자는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추가하십시오. 식초 1스푼을 물 1컵에 타서 단백질 식사 10분 전에 드세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박 여사님께서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아침에 계란과 식초물을 드셨고 아침 식사 직후 의자 스쿼트를 10번 하셨습니다. 2달 만에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4달 만에는 장 본 물건을 직접 들고 3층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30일 안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25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만성쇠약과 피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의학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노화된 신체의 근육 쇠약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거의 아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항 활성화 창과 결합된 전략적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제 환자들을 휠체어와 요양원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고, 점심에 두부를 먹고, 저녁에 생선을 먹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중 아주 특정한 기회에 창 동안에만 단백질을 사용하여 근육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창 밖에서 드시는 비싼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설탕과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에는 제가 각성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45분에서 90분 동안만 지속되는 짧은 창으로 이때 근육이 생화학적으로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회복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이 창을 놓치면 근육은 분해 모드에 남아있게 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천천히 소모됩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앉은 자세에서 거의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식사는 잘하셨고 하루 약 50g의 단백질을 섭취하셨는데 이는 충분한 양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달 계속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그분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 아미노산 수치가 급증했다가 2시간 안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단백질을 먹고 있었는데도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육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과 활성화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르쳐 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창은 깨어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열립니다. 아침 산책 후 2시간 후가 아닙니다. 신문을 읽은 후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30분 이내에 흡수가 쉬운 단백질 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란 3개 또는 그릭 요거트 1컵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은 후 15분 후에 보존하고 싶은 특정 근육 그룹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헬스장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든 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분 동안 수행하는 간단한 저항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의 경우 의자에서 천천히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세요. 팔의 경우 양손으로 벽을 30초 동안 밀고 쉬고 5번 반복하세요. 복부의 경우 앉아서 복부 근육을 최대한 세게 조이고 20초 동안 유지하고 풀고 10번 반복하세요. 이 조합, 즉 단백질 섭취 직후 목표 활성화는 세포의 문을 엽니다. 근육 섬유는 갑자기 물에 노출된 마른 스펀지처럼 됩니다. 그들은 그 아미노산을 마시고 즉시 회복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황금창은 정확히 4-5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다시 단백질 20g을 섭취하고 가소분간 부드러운 저항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창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3주 만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달 만에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스스로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먹이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예외 없이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3번의 단백질 창을 적어두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을 되찾을 황금 시간입니다. 근육이 계속 소모되는 동안 잘못된 시간에 단백질을 먹으며 하루를 더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모두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앞으로 30일 안에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킬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정확한 방법으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완전히 헌신한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3가지 기둥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시거나 완전히 외울 때까지 이 부분을 다시 재생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 3가지 기초를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미토콘드리아 연료 회복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60g의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질긴 고기, 섬유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정 공급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계란 2개와 부드러운 두부 100g, 그리고 작은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이 정확한 조합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생선을 드실 수 없다면 계란 3개를 추가로 드세요. 핵심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이것을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단백질을 항상 먼저 드셔야 합니다. 2번째 원칙은 미네랄 보충 요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가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게 느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혼합물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 해염 반 티스푼과 바나나 1개를 완전히 갈아서 넣으세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세포의 흡수 통로가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다리 힘을 회복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살 여성분은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한 후 그분은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3번째 원칙은 특정 운동을 통한 단백질 합성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다고 근육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저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기구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하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천천히 일어서되 5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다시 앉되 5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것을 정확히 20번 반복하세요. 2분 동안 쉬세요. 20번 더 반복하세요. 이것이 휴면 상태에 있던 정확한 근육 섬유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단백질을 기능적인 근육 조직으로 합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찬 음료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부산 여름 날씨가 덥다는 것 압니다. 상관없습니다. 찬 액체는 소화 효소에 충격을 주고 단백질 흡수를 최대 40%까지 방해합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는 모든 것은 따뜻하거나 상온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그 습관을 버리세요. 시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근육량을 영구적으로 더 많이 잃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남아있는 근육의 8%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오늘 밤 계란과 두부를 준비하세요. 30일 후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90일 후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 3분과 공유하세요. 이 채널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5분 전 여러분처럼 조용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체력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쓰면 마음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허약함은 결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지도를 갖게 되셨습니다. 당장 실행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결핍 요인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미네랄 고갈, 단백질 합성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활력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허약하거나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허약함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